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 웹툰 그리고 있는 타미부라고 합니다. 1.5세대 웹툰 작가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그 추리닝이라는 만화 여기 네. 앞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되게 작가님이랑 닮았더라고요. 네.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그 만화 작가님들이 나오셔서 개그 만화 작법 팁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드렸고 네. 작가님들의 질문하고 좀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님들 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다혜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깔깔 시끄럽게 웃게 되는 개그와 네. 피식 조용하게 웃게 되는 개그 중에서 작가님들은 어떤 게 취향이신가요? 그리고 어떤 게 더 그리기 힘드신가요? 개그 만화를 그리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깔깔 독자들이 이제 한 번에 그냥 현우 터진다고 하죠. 네. 그런 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독자들의 인식이나 이제 머릿속에 더 오래 남기도 하겠고 네. 그다음에 또 독자들의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데도 그게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추리닝 같은 만화를 말씀하시는군요. 추리닝은 형식 자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반전 형식인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자들한테 그 정도의 웃음을 뭐 줬는지는 의문이지만 처음에는 마지막 반전을 위한 빌드업으로만 이제 내용을 전개하다가 거기서 이제 승부를 내는 그런 형식의 만화였기 때문에 그 만화는 저는 우리나라 개그 만화의 한 획을 그은 만화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봤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들마다 네. 추리닝 언급하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요전에는 이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작품 하셨던 네. 장희 작가님도 네. 처음 뵀는데 이상신 작가에게 네. 추리닝 너무 잘 봤다고 네. 에피소드를 기억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님 네. 그때 커피 감사합니다. 아니, 사적인 얘기는 전화로 하세요.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네. 방송 보고 계시죠? 커피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죠. 네네. 방송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하시면 없기 때문에 되는군요. 네네. 이럴 때 인사를 그 드리면 제가 좀 자본 좀 넣지 마세요. 얘기할 때는 내 차례 아닙니까? 네. 깔깔 웃음, 피식 웃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웃음 종류는 조금 더 저는 더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있군요. 웹툰작법서 제가 거기에다 써놓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폭소, 네. 뭐 배 잡고 웃는 웃음, 떼굴떼굴 부르면서 네. 웃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웃음의 크기는 다양하고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다 버무려져서 하나의 코스 요리처럼 메인 디쉬가 있고 또 에피타이저가 있고 디저트가 있는 것처럼 네. 다 필요한 요소기도 하거든요. 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일품을 파는 가게처럼 피식 웃음만 추구하는 개그만 하나도 있고 네. 저도 그걸 해본 적이 있고 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걸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맨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웃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뒷자리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네. 뒷자리 애들만 좀 키득키득되게 네. 좋아하는 또 있잖아요. 네. 그 저희 둘만 해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네.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진지할 때도 있고 심각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네. 둘이 막 다툴 때도 있었어요. 막 네. 멱살 잡을 때도 있었고. 그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한 거죠. 웃기기 위해서 다투는. 네. 예, 뭐가 더 예. 웃긴가에 대해서 이제 저 심각하게 싸우니까요. 사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네. 그때는 좀 빠져줘야지. 이 정도의 싸움은 싸움도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래요? 자꾸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식 웃음도 깔깔 웃음도 네.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건 똑같다. 난이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고.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네네. 서사 속에 개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개그 속에 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다 생각하시는지를 또 여쭤보시거든요. 서사 속에 개그가 있는 게 이제 아까 책 속에 있었던 노담의 칸타빌레나 뭐 원펀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개그가 들어가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개그 속에 서사가 있는 게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병만 네. 병만 만화들이 아마 개그 속의 서사 그러니까 개그가 이제 중심이고 서사는 이제 개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형식일 텐데 저는 이제 전문적인 개그 만화를 할 때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웃긴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웃긴 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짜는 편이에요. 이 웃긴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어떤 이야기가 앞서서 진행돼야 되나? 왜냐면은 서사를 먼저 짜놓으면은 이 서사에 맞춰서 개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한계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웃긴 걸 생각하고 거기 이제 서사를 어떻게든 우겨 넣자. 좀 억지스럽거나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어도 그것도 또한 개그의 요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개그 웹툰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개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서사.
라고 생각합니다. 액션 유치원 할 때는 이제 그 근육질의 그 유치원 캐릭터가 나오면 좋겠다, 재밌겠다. 네. 자 그러면은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해서 이제 서사도 만들고 이제 했었고 아임펫 말하는 개가 이족 보행하면서 돌아다니면 너무 재밌겠다 한 가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과 같이 살게 됐을까라는 서사를 늦게 이제 붙인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개그 웹툰 할 때는 개그가 먼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먼저 하나 짚고 네. 다시 질문답으로 넘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책은 병맛 웹툰 작법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개그를 작법서로 담는다고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서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저는 개그 웹툰에도 분명히 법칙이 있고 개그를 만들어가는 형식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뭐 만들었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작법서를 만들면 개그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은 분들 개그가 책으로 배울 수 있나?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한 줄평 추천사였거든요. 아 네네네 정말 쟁쟁한 작가님들이 많이 아, 네. 추천을 해주셨죠. 추천사를 한번 제가 읽어봐도 아 괜찮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핑크의 이상신 작가님이 추천사를 먼저 했는데 네. 책을 보지 못했지만 내용에 충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아유, 이게 너무 네. 웃겼고 또 추리닝의 SS 리 작가님이 SSD 작가 네. 추천사를 부탁하는 주제에 책을 안 주길래 욕하면서 제 돈으로 사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아깝지 않네요. 심지어 거짓말이죠. 네. 제 돈 누구 사봤다는 것도 아직 책이 발간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 SSB 책도 없- 작가한테 따져 그거. 네네. 네네. SS3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한자로 쓰신 어떤 중국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아 네네. 리쌍스 예, 작가님이 네, 작가님이시죠. 네,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추천. 아 네네. 다음 희보 작가님의 작법서는 제 만화 꽃가족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꽃가족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유료 보기 서비스 중입니다. 네. 그죠. 이 작품서가 나오기 한참 전에 나왔던 혹시 만화죠. 꽃가족 링크 걸어주실 수 있나요? 그거 안 되고요. 개그 만화 작법스러운 추천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작법서에서 제일 감탄했던 것이요. 네. 그 이야기 작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탄했던 것이 개그 만화의 대상층을 되게 세분화시켜서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연재하셨던 네. 것이.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구독자 Q&A와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네. 작품마다 담았던 대상층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했던 흡혈고등 피만두라는 작품은 그 당시 저희 아들이 3학년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남자아이들 또래들이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만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피드백도 이제 저희 아들한테 계속 받았고 당시에 아예 독자층이 딱 집어서 3학년 남자아이였고요. 그리고 아임펫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분들이 네. 타겟이었고 네. 찬란한 액션 유치원은 사실은 이제 40대 남자들 이상의 그 중년 남성들 그 북두신권을 보고 열광했던 분들이 아예 딱 집어서 타겟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타겟은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작품의 피드백도 받기가 쉽고 아예 딱 집어넣고 좁게 타겟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개그 작가 분들이라고 해서 뭔가 자신의 센스나 감각에 의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만드신다는 거에 되게 감탄을 하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좁히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그래서 해요. 여쭤보려고도 했어요. 이상진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타겟을 좁혀서 개그를 운영을 하시는지. 그 타겟을 좁혀서 하는 그 지금 황진선 작가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이제 플랫폼이나 그런 데 이제 작품을 제출할 때 타겟층을 이제 거기 기입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 그러니까 야 이거 타겟층을 딱 집어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는 싶은데 30대 남성임을 위한 온전한 코드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위아래로 좀 20대랑 40대까지 좀 껴넣자. 좀 무시무시해지. 이제 거의 모든 만화가 늘 때 이제 거의 전 연령 남녀. 그럼에도 어떻게든 특정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시겠죠. 결국엔 이제 결국엔 주로 하다 보면은, 타겟이 되는 예. 건 본인이죠. 예. 나 자신. 예. 네네네. 내가 웃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게 네네. 이 지금 이상진 작가님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에도 질문과 연관된 책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좋습니다. 이상진 작가님의 네.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또 질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책 소개는 추리닝인데요. 추리닝. 이상진 작가님의 책이니까 이상진 작가님이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잘 좋을 것 보이게. 같고. 일단
제 데뷔작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스토리를 담당했었고 같은 학교 출신인 이제 국준옥 작가가 그림을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배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개그 만화로 이제 시작한 데뷔작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예. 한 획을 그은 획을 긋지는 전설의 근데 개그 만화. 또 한 가지 가늘게 걷다고. 네, 간을 네. 아, 맞아요. 지금 네, 가늘고 가늘게 너무 걷어요. 네. 너무 오래 연재를 엄청 장기 하는데, 연재하셨죠. 예, 네네. 그게 개인적으로 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빨리 정리를 하고 신작으로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작업 환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주하다 보니까 네. 좀 길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뺏긴 것 같기도 하고 후반부 가서는 이제 좀 저 스스로도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내가지고 독자님들한테 좀 면목없기도 하고 하여튼 애증의 작품입니다. 네네. 추리닝. 그러니까 애증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연재를 계속 하신 그 부분이 되게 네. 작가로서 배울 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밈도 많고 되게 좋은 만화라서 많았죠. 예. 그 맞아요. 불법으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추린이 여전히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호주에서 오셨다는 팬레터를 네네네네.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교민 신문에 연재되는 추리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힘을 얻고 계시다. 그 힘든 외국 생활을 만화를 잠깐 웃으면서 이제 견디고 계신다 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저도 훈훈해지기도 하고 네. 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호주 교민 신문에 추리닝 만화 연재되는 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그 교민 신문조차도 작가한테 이제 이런 반구도 없이 그 불법으로 이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작가님들이 그런 불법 복제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네. 네네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자꾸 왜 슬픈 음악 지금 깔아놨어요. 슬픈 음악 지금. 슬퍼. 점점. 같이 네, 슬퍼져요. 슬퍼. 아, 근데 옛날엔 호주에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자꾸 처질 느끼셨죠? 네. 아, 근데 표정이 빨려 들어가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약간 반전 개그예요. 밝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자가 이제 작가가 되어서 출동하다가 저수대를 연재를 그렇죠,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추리닝 복강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랑요. 이상신 국중록 콤비의 개그 만화 신작을 원하는 분도 계신데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여쭤보시거든요.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여기서 슬픈 음악 깔아주세요. 네네네.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 텐데 추리닝 복간 계획은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복간이라는 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출판사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뭐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이상신 국중록 협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일은 모르지만 그것도 당분간은 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저기 황진선 작가랑 같이 이제 따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저 탐이부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굳이 탐이부 작가. 본명을 얘기하네요. 아, 네. 탐이부라고 그다음에- 소개했는데. 국중록 작가도 네. 자기의 이제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네. 저희가 의지가 있어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슬슬 많이 되고 있어서 네. 해야 되는 거 숙제처럼 잠깐만 하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제 책 소개인데요. 네네네. 알라딘 온라인 서점 가서 검색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냥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아주 초보자용 작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라딘 TV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알라딘 올해 책 후보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아이디어 발상이 있고 기획이 있고 구조가 있고 연출이 있는데 보통 연출이나 이런 쪽으로 작법서를 많이 만드시는데 저는 발상과 기획 영역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서 약간 모듈식 이야기 작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선형적인 실용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야기의 기본을 쌓아서 병맛 웹툰 작법서로 개그 만화를 만드시면 가장 좋은 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네. 창작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작가님들한테도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저도 많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알라딘에서 2개 묶음 할인 이벤트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네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시죠. 내 책도 아닌데 홍보해 주는데 왜 그렇게 나중에 하냐고. 주저리 사담은 좀 나중에 하세요.
이런 근데 사담이 좋은 개그 만화의 자질이지도 않을까라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앞서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사담일 사담은 뿐입니다. 사담이죠. 오늘 제일 큰 목적이 이거예요. 저작권 범죄과학 수사대라고 네네. 하는 것이 네네네. 문체부에서 지난해 10월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거를 소스로 해서 작가님들 두 분이 개그 웹툰을 지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표지고요. 네.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네. 당한이에게 그 자기가 스캔해서 만든 공학배우 나 너한테 선물하고 싶다. 다음 것을 보시면 이제 USB에 내가 밤새 아, 전공 서적을 스캔했다. 진짜 얄미운. 어, 그러면서 이제 우정을 위해서 근데 바로 부셔버리죠. 네. 고민도 않고. 손으로 부시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절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네네네. 너무 제쪽 친구 같은 친구군요. 이 주인공이 불법 복제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배척하는 아, 네네네. 열혈 청년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뒤에서 보고 있는 분이 저작권 범죄과학 수사대의 팀장님이신 네네네. 거죠. 그렇군요. 네, 새로운 팀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뭐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네.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영화 감상인데 놀랍게도 아, 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네네네. 얘기하는 걸 보고 썸도 타기 싫다. 아, 이렇게 대쪽 같은 우리 당한이 네. 다음 컷 보시면 잠시만요. 그 전 컷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예. 여기 노복지 팀장이 여기서 네네네. 카페에서도 계속 이제 아. 정당한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관찰하는 모습. 이쪽에 스토킹을 예. 하고 예. 있는군요. 네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뭐 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아, 네, 했으니까. 작가들에게는 작가 굉장히- 의도가 중요하니까. 무슨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캐릭터에서 팬더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네. 저 보고 있었는데 그 좀 비어버린 머리를 표현하신 거더라고요. 아, 헤드폰인 네네네. 줄 맞습니다. 알았는데 맞습니다. 팬더 캐릭터가 네네. 그런 건 혹시 취재를 통한 캐릭터인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시네요. 아, 그래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시나 봐요. 아, 그럼요. 그 정도로 재밌는. 흐뭇하고 네네네. 이런 명작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책인데 궁금합니다. 아임팻 네네네. 옆에 계신 다이브 작가님의 책이고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초이스네요. 네네네.